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프로그램의 이름은 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제목 무. 무? 그러면 누가 나왔구나 네.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뮤지컬 배우 두 분을 모실 건데요. 네. 아, 너무 천남선녀야. 금강 1894의 주인공인 최우혁 배우와 안시아 배우께서 2부에 출연해 주십니다. 저는 처음에 안시아 배우라고 카톡을 보고 네. 남자 배우 있잖아요. 안시아 배우. 네. 네. 안세하 걔는. 안세하구나. 아, 전 그분인 줄 알고 야, 그 안세하 배우가 뮤지컬도 하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굉장히 아리따우신 분이 오셨습니다. 경력 13년 차의 뮤지컬 배우십니다. 그렇죠. 제가 이 정도로 뮤지컬에 대해서는 일천해가지고 네. 뮤지컬을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뮤지컬 배우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들 지내는구나. 뭐 이런 거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초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포장을 해봅니다. 네. 네. 금강 1894는 짧게 작품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드리면 분당에 있는 성남아트센터, 성남아트센터에 성남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성남아트센터를 하거든요.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아트센터가 주체가 돼서 준비한 창작 뮤지컬입니다. 네. 금강 1894 제목에서만 느껴지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학혁명이고요. 동학이 이제 우금치곡의 공주죠. 우금치에서 결국에는 패퇴하면서 혁명이 좌절이 돼요. 네. 바로 그 우금치가 있는 공주가 흐르고 있는 강이 금강입니다. 그렇죠. 네, 그 해가 1894년이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발췌해낸 레미제라블 같은 뮤지컬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에도 한번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보신 분들은 혹시 계실까 모르겠네요. 계시겠죠. 보신 분들 계시면 네. 뭐 한번 리뷰나 이런 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번에는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딱 4일. 12월 23, 24, 25, 26. 야. 네, 딱 연말에 가장 공연 많이 보시는 그 시즌에 딱 4번 올라가고 내려요. 왜냐면 이제 창작 뮤지컬이라는 게 좀 그래요. 왜냐면은 만든 다음에 수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이 덜 된 상태에서 작품을 오래 끌면 문제가 있으니까 딱 한 번 짧게 선보인 다음에 다시 이제 좀 손보아서 다음 시즌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을 땐 좀 길게. 보통 이렇게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초창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 네. 나중에 만약에 이게 굉장히 완성돼가지고 길게 또 인기를 끌면 이것도 내가 시작할 때 봤다는 거 아니야. 그거 김프로쇼 때문에 봤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네. 한번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배우분들에게 작품 얘기는 좀 충실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뮤지컬이 약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심정적인 거리가 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근데 한번 경험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매력 있는 장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빌리 엘리엇도 이렇게 추천드렸던 것처럼 금강 1894도 두 분 배우와 함께 좀 들어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뮤지컬을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네. 매체에서 나오는 잠깐 돌아가는 뭐 30초짜리 그런 뮤지컬 광고 네. 뭐 요런 거 보고 뭐 SNS에 돌아다니는 클립 네. 이런 거 보고 뮤지컬을 보러 가기로 마음을 먹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심정적 거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리적 거리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뮤지컬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나라 뮤지컬 진짜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가격도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극장까지 간다라는 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쉽게 갈까? 이런 마음이 잘 안 들잖아요. 그게 심정적 거리 같아요. 하지만 경험해보셔라. 그럼 훌륭하고 좋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배우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분들이 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네. 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작품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야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셔서 가실 수도 있으니까 네. 뭐 하여튼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모셔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짜 잘생기고 예쁘시네요. 네. 정말. 보여드리질 못해가지고 저희 참 안타깝네. 김프로쇼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사진 한 장 올려놓을 테니까 네.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최우혁, 안시아 배우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야, 이게 스튜디오가
화사하게. 정말 방송을 훅 들어오네요. 시작인지 아닌지 혼자만 알면서 들어오면 되니까. 그렇지. 나만 알면 돼. 네. 편집점 저 혼자 계산하고. 자, 최우혁 배우하고 안시아 배우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사진 찍읍시다 일단. 네, 굉장히 안타깝네요. 자, 두 분 인사를 한번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뮤지컬 금강 1894에서 인진아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안시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뮤지컬 금강에서 신한이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최우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영화 팟캐스트인데 공연, 도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뮤지컬 배우분들을 막 모셔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거든요. 왜냐면 특히 뮤지컬이랑 영화가 쌍둥이 같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두 분을 직접 뵐 수 있게 됐습니다. 뮤지컬에 대한 지식은 제가 좀 전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스럽고 천박한 질문을 제가 담당하고 있고 저분은 이제 뮤지컬과 관련해가지고 뭐 일을 하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일을 하셨어요? 고상한 질문은 저쪽에서 하나도 안 고상해. 저희도 뭐 고상함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라. 쉬는 시간에 뭐 먹어요? 뭐 이런 거 물어봐야죠. 자, 그래서 최우혁 배우님하고 저희 안시아 배우님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대놓고 그냥 바로 뮤지컬 얘기하고 이러면 또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 두 분을 먼저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김 선생님께서. 제가요? 네. 각자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소개를? 뮤지컬 배우 작품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는지. 네. 그런가요? 그러면 아마 누나보다는 제가 현저히 짧기 때문에 제가 저는 사실 뮤지컬 배우를 할 거라는 꿈을 꾼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사실 연극 역할 들어가고 나서 연기자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그 장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극, 무대, 아니면 영화, 또 드라마.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연기인데 연기를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라인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어떤 라인을 정해서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와중에 뮤지컬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었고. 언제 접하셨나요? 그게 14년도 대학교에 제가 삼수를 했거든요. 삼수를 정말 힘들게 해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에 뮤지컬 잭 더 리퍼를 14년도에 처음 접하고 이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딱 해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어떤 포인트가 이건 것 같다라는. 되게 신기한 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연예인을 봤을 때 눈앞에 있는데 나와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무대가 내가 뛰면 한 30초 안에 올라갈 수 있는데 못 올라가겠는 거죠.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리고 만지면 좀 사라질 것 같은. 좀 뭔가 이런 느낌이 되게 마법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꼭 하고 싶다. 내가 저기 올라가야 되겠다. 참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도 사실 그때 그 잭 더 리퍼라는 공연 자체 그 첫 등장이 되게 강렬해요. 그 막 천둥 번개가 저는 그렇게 큰 소리가 날 줄 몰랐고 뮤지컬이라는 것이 뭐 그냥 노래 부르고 연기하고라고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했다면 막 조명, 음향이 막 그렇게 거대하고 대단할지 몰랐는데 딱 그 순간에 확 오더라고요. 무조건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말 그대로 첫 시작은 웃기죠. 막 지식이네. 뮤지컬 배우. 해야 하나요? 근데 진짜 이게 은근히 찾다 보면 전문 지식이 나와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하셨던 분들이 써주시기도 하고 가족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 가족이 이렇게 해서 뮤지컬 배우를 했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막 다 뭐 조합해보고 뭐 해서 뭐 그때부터 그냥 발벗고 뛰었던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물어보고 해보고 뭐 해보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계속 공부했죠. 봐보고 또 해보려고 하고 근데 진짜 어려웠어요. 사실 성악인 것이 성악도 아닌 것이 가요인 것이 가요도 아닌 발성이라는 장르가 따로 있다라고 인식이 되니까. 맞아요. 저분이 키도 큰 것 같은데 춤도 추는 것 같고 이러면 좀 곤란하다. 왜냐면 너무 많은 장르를 포괄적으로 잘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연기 외에는 그렇게 탁월한 능력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와중에 발레, 재즈 무슨 움직임, 뭐 아크로바틱, 뭐 이게 처음에는 진짜 더 깜깜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연극영화과를 가셨으니까 이제 연기는 좀 한다라고 이제 얘기는 안 했겠죠. 안 했죠. 본인 생각은 했겠지만 연기는 좀 한다 생각을 했을 텐데 나머지 이제 뭐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배우셨어요?
뮤지컬 발성이라는 것을 찾아보니 성악을 기반하되 성악은 아니니까 우선 성악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기본적인 게 왜냐면 이렇게 마이크의 볼륨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연기와 노래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어떤 폭넓은 이제 성량, 네. 힘 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래를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악이라는 것을 처음 따로 배우고 네, 성악 선생님한테 찾아다니면서 배워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아가게 될 찰나에 백더리퍼 나왔던 배우분들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했죠. 그 다음 연도에. 그래서 그냥 당연히 저분이 하시는 것들, 저분이 공연하는 것들 그냥 봤어요. 근데 사실 프랑켄슈타인이 한 해를 어떻게 보면 뒤엎었죠. 뮤지컬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뮤지컬 바닥 어떻게 보면 뮤지컬 전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게 최고 히트작이었죠. 네. 네. 근데 뮤지컬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도 초장부터 대형 뮤지컬에 주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금까지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뭐 꽂았나 누구? 예,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아버지가 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인가?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주인공 오디션을 봤다. 그러니까요. 뭐 근데 전혀 아니고요. 전 앙상블 오디션을 제가 직접 TV 인터넷에 오디션이 올라와서 앙상블을 지원했고 원서 접수하는 방법도 그때 처음 알아서 그 오디션 때 정말 웃기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 증명사진을 하나씩 하잖아요. 저는 증명사진 그런 게 되게 나의 매력을 어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프로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연예인들 프로필을 보면 뭐 옷도 여러 가지의 그렇죠. 느낌도 주고 뭐 어떤 화보같이 좀 벚꽃도 찍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뭔가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저는 되겠다. 바디 프로필에 많은 예시 사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깨 하나 내밀고 이렇게 그것도 있고 뭐 양쪽 팔을 머리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왕짤 이렇게 근육을 짜는 이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아마 뮤지컬 배우 프로필 사진 증명사진 란에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은 저뿐이었을 거예요. 최초겠죠. 최초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상했을 거예요. 뭐 이런 놈이 원서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것만 해도 그 사진 덕이 아닐까. 이놈 뭐야? 신기하니까 얼굴 좀 보자.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었고요. 네. 이제 앙상블 오디션에 1차에 뭐 노래, 2차 때는 안무 뭐 이렇게 해서 3차 때는 이제 안무와 자유 안무, 지정 안무 이렇게 보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 안무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안무가 춤을 춰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무에서 자유 안무. 그래 뭐 안무 자유인데 뭐 자유. 그래가지고 거기서 권투를 냈어요. 예. 안무를 권투를 했다고요? 그때 이제 업타운 펑크 아시죠? 업타운 펑크 거기 이게 비트에 맞춰서 권투를 했는데 이제 어렸을 때 권투 선수를 했으니까. 권투를 거기에 비트에 맞춰서 잘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잘 하니까 더 어이가 없던 상황이야. 이게 뭐 웃길 거면 웃기고 아니면 뭐 안무로 할 거면 진짜 악무로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권투를 해버리니까. 그것도 자세 나오게. 그러니까 그게 한 10초 정도 걸렸어요. 터지는데. 그 앉아 계신 분들이 터지는데 뭐지? 한 2초. 근데 뭐 잘하네 3초 뭐 이게 모두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네 해서 다 터지셔서 이제 그때 말도 안 되는 기회가 왔죠. 주인공 노래 할 수 있니? 원래는 이제 앙상블이라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그죠. 무리지어서 하는 것 배역 중에 단역으로 들어갔는데 뭐 가수로 따지면 코러스 같은 느낌이죠. 왜냐면 너무 유명한 노래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다가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기회가 된 거죠. 야, 이건 뭐 전형적으로 미용실 갔다가 원장님이 소개해줘가지고 갔다는 약간. 근데 이쪽 엔터테이너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천운이 꼭 존재하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되는 분이시네. 그러니까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그날도 오디션이 1시였고요. 아버지랑 싸운 게 11시 반이었어요. 뭐 때문에 싸우셨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생각하신 거죠. 누가 너를 뽑겠냐.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첫 오디션인데 그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아니 아버지가 가서 노래하실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이제 왜냐면 또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그 최씨 고집으로 인해서 그 아침에 한 12시 반까지 한 4, 50분을 씻으면서 공중을 내고 그리고 문 닫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왔는데 아버지가 충격이 크셨죠. 그러니까 나의 한마디로
잘못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그걸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매번 항상 좀 어떻게 보면 경상도 최 씨의 그런 뭐 고집으로 이건 아니야. 이게 전문가가 그러는데 박사가 그러는데 교수가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나와버리니까 아빠가 무서우셨대요. 내 한마디로 누나들의 인생에서도 내가 뭔가 잘못시킨 기회를 막은 건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이후로 성격이 많이 바뀌셨어요. 아버지의 성격을 바꾸셨군요. 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인에 대한 충격을 받으신 거죠. 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기침하면 움찔움찔 하세요. 집에서. 근데 동대 연역과시잖아요. 네네. 근데 같은 동기들이나 친구들이나 선후배 중에 뮤지컬 하시는 분이 꽤 있지 않았어요? 뮤지컬을 꿈꾸는 사람은 90%고요. 근데 도전을 안 하는 게 85%예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겁과 너무 그죠? 남일 같으니까. 그리고 사실 생각 없이 뛰어들었을 때가 가장 용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알고 나면 더 어려워지는 길인데 그거 제가 항상 동기들한테도 우선 해보고 우선 도전을 해보고 떨어지고 뭐 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는 그날은 다 그래 이렇게 다음날 가면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죠. 수사하는 바가 굉장히 있네요. 우리랑 비슷해요. 네. 일단 해봐. 팟캐스트 뭐 해보면 되지 뭐. 네. 최 배우님은 사실 뮤지컬도 뮤지컬이지만 팬텀싱어가 컸어요. 네. 팬텀싱어는 어떻게 나가게 되신 거예요? 사실 가장 무서운 프로그램이었고요. 시즌 1 때도 연락이 왔었죠. 팬텀싱어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능 프로니까. 근데 전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는 감이 안 잡혔어요.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것이 이렇게 K-팝이 이렇게 흥한 것처럼 뮤지컬이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장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연을 보셨다면 몰라도. 네. 사실 노래 한 곡으로 2시간 반의 그 대서사를 말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 같은 곡이야. 어떠한 느낌을 받긴 좀 쉽다고 생각해도 지금 현존에 있는 뮤지컬 곡들이 씬마다 중간중간이나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절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설명을 못 받아들였을 때는 어색함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마가 뜨죠. 그죠. 네. 감정적인 마가 뜹니다, 상호간에. 전문 용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고 사실 감이 안 잡혔어요. 뮤지컬 배우들 오디션? 근데 여기서 작품 오디션이 아니라 뮤지컬 배우들끼리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팬텀싱어 원이 엄청나게 흥했잖아요. 그 보고 이거라면 조금 특이하다, 새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걸로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정보를 사전에 들었어요. 주태기 형도 그렇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범죄죠. 주태기 형이 거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탑밴드에 신화위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실 나와서도 많이 미웠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미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느 한 선상에서 벗어나신 분들인데 그렇다고 뭐 다른 분들이 현저하게 실력이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분이 서 있는 위치에 대한 그 공기죠. 그분이 뿜는 아우라.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나가기 전에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나갔는데 나가고 나니까 신기했어요. 너무나 많은 정말 특이하게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를 배워서 하는 사람들, 안 배워서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떻게 부르는 건지 예상도 안 되는 특이하게 부르는 사람, 그 사실만으로도 재밌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라 다른 분들도 인터뷰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뭐가 제일 힘듭니까? 사실 배우들이 공연이 8시면은 대부분 이제 한 4시 반 정도? 한 5시면은 모든 분들이 다 와 계세요. 이제 콜이 그 정도 그죠? 하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공연 3시간 전에도 살짝 지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컨디션 관리 잘 못하면. 근데 팬텀싱어는 오전에 모입니다. 오전에 모여서 오전에 리허설을 끝내고요. 그날 저녁 한 11시쯤부터 노래가 이제 녹화 시작이죠. 그러니까 녹화는 시작을 했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방송은 카메라 누구 꺼주고 마이크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치니까 잠깐 쉴게요 40분. 네, 화장실 갔다 오실게요 40분. 뭐 이렇게 하니까 목은 잠기고 리허설을 해서 목은 풀어놨는데 목이 이제 점점 언제 하지 안 하나 보다. 목이 자는 순간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모든 것들에서 운이 또 존재하고 추첨에 대해서 운도 존재하고 서로 간의 예민함, 스트레스, 방송의 기다림. 거의 한 촬영을 많이 할 때 한 26시간, 뭐 5시간, 4시간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정하는데 혼자 좋아하는 노래가 아닌 거죠. 2명일 때와 3명일 때, 4명일 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서로 예민해요. 팀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맞춰보는 재미도 지금 생각해보면 있었어요. 그때도 끝날 때는 있었는데 근데 정말 팀을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팀워크가 안 맞으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 파바로티 뭐 유명한 사람 4명을 모셔도 놔도 서로가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순간 노래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일단 경연이니까 네. 이게 그냥 좋은 작품을 하나 같이 만든다 이러면 또 같은 목표가 있어서 쉬울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연이고 팀이 이기는 건 중요한데 하지만 또 그 팀에서 활약을 못 보이는 사람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너무나 다행이었던 건 제가 마지막 4중창 때 너무나 재밌는 팀을 만나서 사실 제일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4중창 때가. 즐겁게 하셨군요. 네. 네. 그래서 끝날 때 진짜 그때 4중창으로 탈락했을 때 사실 홀가분했던 게 더 컸고요. 기쁘게 마무리 줘서 너무 편했죠. 마음도 좋았고 주태경, 강현이 형 이런 사람 다 만나서 너무 정제도 좋았고 사람 얻은 게 더 많아요.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고. 네. 녹음 시작하기 전에 뭘 말씀하셔야 될지 모르겠다. 소개만 20분 했어요, 지금. 안시아 배우님 가실판이야. 나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분자분하게 야. 랩을 20분 동안 해주셨습니다. 네. 매력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자, 주무실까봐 우리 안 배우님 또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나요? 아니, 다시? 또, 베테랑이시니까. 지금 13년 차신가요? 13년, 14년 되는가 보네요. 네. 뮤지컬로 또 13년을 또 걸어오신 분이라. 2004년도에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걸어오셨어요. 혜성같이 나타난 최 배우님의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13년 차. 정반대죠. 저는 혜성같이 나타나고 싶었으나 너무 저 지하 10층에서부터 쫙 에스컬레이터도 아니고 제가 계단을 다 일일이 만들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계단 하나 만들고 발 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다가 한 2012년도에 갑자기 이제 엘리베이터를 고속으로 탄 케이스예요. 야. 저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시기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10년 조금 덜하게 걸렸어요. 야. 그래서 저 신인상 받을 때 진짜 중고신인 받았다고 막 그랬어요. 중고신인상 막 이랬는데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아니 얼굴은 가히 닮으셨는데. 아니 뭐 저기 뉴욕, 런던 이러니까요. 전 충남 예산이요. 예산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네. 서울 왔는데 저는 사실 뮤지컬의 미음도 몰랐어요. 그런 장르를 전혀 몰랐고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게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제 사과 농장을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늘 새벽에 밤마다 사과 창고 안에서 노래를 했어요. 사과 창고 안에서. 사과 창고가 이렇게 저의 키보다 한 4-5배 넘는 이 컨테이너 박스가 딱 있고 거기에서 항상 마이크를 잡고 그게 진짜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게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멘트 치면서 노래를 했어요. 사과들이. 네, 사과와 그 박스들. 그 노란색 박스들이거든요. 노란색 박스들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아빠 이름으로 된 그 라벨과 함께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 이제 내 이름을 든 플래카드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뮬레이션은 제대로 하셨는데. 진짜 하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 거 진짜 했어요. 근데 저 때는 이제 뭐 SSHOT 뭐 그때 핑크를 양파했다니까 그 노래들 이제 다 섭렵하면서 춤을 제가 이제 TV에서 따면서 그러고 맨날 놀았어요. 그러고 놀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일을 여러 가지 하다가 내 꿈은 과연 뭘까 이랬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질문이 제일 싫었던 게 너의 꿈은 뭐야 이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노래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TV에서 되게 새벽 어스무름하게 되게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TV에서 뭔가 빨간색, 노란색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맨 밑에 뭐가 이렇게 쑥 지나가요. 프롬프터처럼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마지막에 뮤지컬과 뚝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글귀가 너무 강렬하게 뇌리에 제 눈에 박혀가지고 거기에 전화번호 딱 순간 외워서 전화를 했어요. 뮤지컬과라는 걸 봤다 글을 그게 뭐 하는 데냐 물어봤어요 제가. 거기에다 대고 그랬더니 여기는 노래하고 춤추고 뭐 연기하는 데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오디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래 한 곡을 준비해 오셔서 하시면 지금 마감이 한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1시간 전에? 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원서를 하려고. 그래서 친오빠한테 전화 이런 게 있는데 나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해서 그날 이제 서울을 이제 노래를 막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옷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노래를 뭐 한두 시간 연습을 해서 근데 양파 노래를 해서 여의도에 가가지고 그게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어디였습니까?
여의도에 있는 MBC 아카데미였어요. MBC 아카데미 6기를 모집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디션이 사실은 되게 형식적인 거였는데 뽑는다는 그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들이 행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노래를 하고 대본이라는 걸 받아서 그때 뭐 엄마의 바다인가 그런 대본이었어요. 드라마 엄마의 바다. 고소영인가 아마 고소영 역할이었나요? 고소영 역할이었죠. 근데 고현정 아니고요. 고소영. 그래서 엄마 하면서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되게 약간 거짓말이 아니라 연기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물론 뽑으려고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희열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요. 연기를 하고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끼고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그 코스를 6개월 수료 과정을 밟은 거죠. 밟아서 거기 있는 이제 음악 감독 선생님이 나한테 따로 한번 배워볼래? 이래가지고 따로 나서 배우면서 진짜 뮤지컬 배우라는 게 그게 있구나 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2001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학교를 가보면 어때? 이래가지고 근데 학교에 이미 수능이 다 끝났고 수능을 보지 않는 학교 중에 골라서 한 1, 2개월 준비를 입시를 해서 그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학교를 2년 다니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오디션 봐서 공연을 시작했어요. 2004년도에. 2004년 카르멘. 달고나요. 달고나예요. 네. 달고나. 네이버엔 카르멘부터 나왔어요. 고칩시다. 네이버가 아닌데 데뷔 달고나로 데뷔로 돼 있는데. 제가 네이버 전화해가지고. 네네. 좀 해주세요. 네이버가.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지금? 안시아는 달고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초연됐던 달고나였어요. 10명 나온 뭐. 달고나에서는 어떤 역할? 그 여자 4명, 남자 6명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담배가게 아가씨라는 역할이었는데 그때 안무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그때 춤을 다 배우긴 배웠는데 전문으로 이제 공연을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보다 너무 못 추는 거예요. 스텝들을.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냥 간단한 스텝이었는데 그걸 못 밟더라고요. 그냥 위로 이렇게 막 댄스 같은 춤을 추는데 이 현대무용 같은 이 스텝을 내가 왜 못 밟지 하면서 제가 못 밟아서 생긴 스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스텝이 완전히 고정 안무가 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초연 때 그걸 하고 안무 선생님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만든 거야 그거.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재연 3연 때. 달고나가 저기 PMC 맞아요. 네. 네, 맞아요. PMC에서 창작 올렸던. 딱 10명 나왔을 때 아름구지 소극장이라고 지금은 없는데 그때 뭐 오만석 오빠도 나오시고 뭐 김태한 오빠도 나오시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슈가 컸었어요. 그 작품이. 네. 제가 그때 뮤지컬 일 할 때예요. 네. 그래서 보러 갔었던 기억이 나요. 네. 보셨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무조건 보셨겠죠. 왜냐면 원캐스팅이었어요. 딱 1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원캐스팅이었으니까 모든 배우들이 무조건 보셨겠죠. 그때부터 뭔가 무의식에 남아있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 기억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저렇게. 입에 침 좀 바르고요. 자, 그래서 두 분이 어쨌든 정반대의 케이스로 뮤지컬을 지금 같이 하고 계신데. 근데 들이댄 거는 서로 비슷하시네요. 그렇죠. 나 하고 싶다. 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할래. 처음이었어요. 그런 느낌은. 근데 생각해보면 뮤지컬은 누가 시켜준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이 항상 물어봐요. 뮤지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은 뮤지컬이 너무 하고 싶은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 자기도 모르게 덤비거나 아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는 사람도 가진 끼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두 분은 끼도 있으시고. 그렇죠. 들이대는 용기도 있으시고. 왜냐면 되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너무 강해요. 엄청나죠. 그렇죠. 이게 무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냥 좀 도움을 받는 뭐 영화 뭐 이런 미디어 매체의 도움을 받으면 편집도 있고 뭐 이렇게 기술을 부릴 수 있는 게 조금 있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울면서 연기를 하는 게 나오고 울면서 저희 노래를 하잖아요. 울면서 엉엉 울면서 정말 폭풍 오열을 하면서 대사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노래를 하라고 치면 눈물이 생성이 되면서 콧물이 나고 그게 가래가 되면서 노래하는데 엄청난 방해를 일으켜요. 이 얘기는 또 처음 듣네요. 저는 제가 생리작용이 중요해. 네, 이게 진짜 아무도 모르시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뭐 흔히 말하는 음이탈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노래를 못해서 날 수도 있지만 그 가래와 콧물로 넘어가면서 그게 성대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나는 자의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노하우를 한 10년 이상 하게 되면 그거를
가래를 이쯤 돼서 넘기면 노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래를 머금으면서도 노래를 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막 생겨요. 내지는 음이탈마저도 감정으로 보이게 하는. 맞아요. 정확해요. 진짜 그것마저도 감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겨요. 관객들이 보면서 같이 슬퍼지는 거야. 우리 오빠 운다. 우리 이게 생겨요. 진짜로. 네, 2시간 넘게 오롯이 관객들 앞에서 그거를 사실 보여줘야 되니까 사실 이건 그냥 하고 싶다고 뭐 누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니네요. 네. 트레이닝 기간이 보통 배우의 3배는 걸린다고 봐야 돼요. 춤, 노래, 연기. 평생 해야 돼요. 평생. 춤도 그냥 뭐 기본이 아니라 모든 춤을 섭렵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하여튼 이런 스토리를 깔어. 깔고 방송하겠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가진 두 분이 만나셨어요. 네. 이번 작품이 어떨까 많이 지금 궁금한데 뮤지컬 금강 1894. 네. 이제 뭐 창작 뮤지컬이고 많이 보신 분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작품은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이미 초연 아닌 초연이 약간 가극처럼 됐었어요. 그래서 평양에도 다녀오시고 그 당시에 다녀오시고 근데 그 작품이 워낙 좋았어서 작년에 다시 재창작돼서 약간 초연 같은 느낌, 재초연? 이런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다시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 성남아트센터에서 주관을 하셔서 올리셨는데 그 당시 작년에 시국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시국과 함께 이 작품의 내용성이 너무 잘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무대에서 실현함으로 인해서 관객들이 굉장한 같은 동질감과 약간 대리만족 이런 느낌을 받은 작품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딱 6회 공연됐다고 들었고 이번에도 4회가 공연되었죠. 네.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 주는 메시지가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제로 역사적 배경이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 그 혁명에 대한 얘기인데 네. 실존 인물이 정말 나오고요. 다시 아신 뭐 전봉준, 그 밑에 있는 뭐 김계남, 뭐 송하진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홍계훈 나오면서 저희들은 이제 신동엽 시인의 끝에 서사시 금강이라는 데에서 약간 재창조된 이미지의 저희들 캐릭터가 다시 나와요. 신한이, 인지나. 이렇게 딱 드러낸 거예요. 네, 드러냈는데 사실상 또 제가 가진 뭐 우리의 전 상황, 저희 전사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들도 비슷하게 거기서 유출을 해서 캐릭터를 저희들을 이제 입어서 남녀 주인공을 만들고 그 위에 부수적으로 이제 원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동학농민운동을 같이 결합시켜서 역사적 배경으로 뮤지컬로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거부감이 없게 어린 친구들부터 혹은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되게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지.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이 세상에나 지금에도 우리 시국에 맞네? 라는 거를 잘 표현해준 작품이 아닌가. 아마 가장 물론 작품 성격이나 이런 건 많이 다르겠지만 컨셉적으로 보면 레미제라블의 한국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씬도 나오고요, 심지어. 네. 나오겠죠. 횃불 나오고 뭐. 네. 1막 엔딩에서 심지어 지금 Do You the People Sing 그거를 다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래와 그런 음악과 또 캐릭터들이 다 있으니까 되게 좀 약간 짜릿하실 거예요. 저희도 연습하면서 배우들이 하는 몫이 굉장히 커요. 음악의 힘이 당연하지만 드라마의 힘도 당연하지만 그거를 이제 배우들이 그거를 자기 옷으로 입어서 무대에서 다 같이 실현시키는데 저희 작품이 좋은 게 다 같이 좀 똘똘 뭉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만약에 조금 연기에서 벗어나면 그게 융합이 안 돼요. 저희 작품은. 저희가 런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혁 씨 입장에서는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던가요? 그 역사적인 사실로 기반했다고 해도 요즘 젊은 세대층한테는 역사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무겁게 들리잖아요. 살짝 재미없죠. 네. 그러니까 알아야 하지만 잘 알려고 하지 않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역사로만 풀어내지 않고 없는 역할로 인지나와 신한이 나와서 신한이가 동학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어떤 스토리를 보여주되 그 뒤에 정말 역사적인 동학농민 혁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주니까 제가 사실 접했을 때도 글을 읽기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역사가 나오면서 누군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되게 영화 같은 느낌이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황정호 배우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작년 초연에서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보러 갔다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금강이라는 그 얘기만 들었지 알아보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형님이 하시니까 공연을 봐야겠다 봤는데 시국도 시국인지라 정말 막 이게 울컥하셨구나. 진짜 울컥했어요. 되게 심하게. 그래서 형 너무 좋은데 그거 좋아?
너무 좋다고. 뭐 많은 분들이 다 울고 저는 또 이제 상남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감췄지만 그래서 사실 이번 내년에 또 한대 뭐 그러구나 지나고 있는데 진짜 내년에 한다고 해서 그런 소식을 듣고 하면 좋겠다. 해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데뷔한 이후로 나이에 맞는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맞아요. 처음에 뭐 준상 선배한테 막 친구야 하는데 이게 좀 저 양반이 나한테 친구라고 하더니 준상 선배님도 눈빛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네가 살아야 뭐 니라는 단어도 살짝 죄송스럽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괴물도 나이가 뭐 예측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번에 배너도 로마 장교 그러니까 친구가 네, 다 뭔가 연세들이. 친구가 다 뭐 띠동갑 형님들. 근데 그때도 무의식적으로 주눅이 들어요. 형님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역할은 또 23, 20대 초반에 어떠한 파릇파릇한 군인. 딱 내 옷이다. 네. 그래서 사실 잘 어울려요. 그래서 사실 다른 작품보다 연기하는 게 좀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면 왜냐면 말 나온 김에 이 신한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고 어떤 스토리를 가진 인물인지 설명을 한번 해봐주세요. 그 중에서. 그럼 우선은 그냥 신한이와 인진한 좀 많은 성격상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피부치가 아닌 고아예요. 고아인데 동생과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와 동생이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세금과 이런 한 상황들로 인해서 나라에 잡혀가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하나 남은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착호갑사인 신한이가 동학군의 대장 전몽준을 잡으러 갑니다. 나라에.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신령의 싸움인 거죠. 내 동생을 구할 것인가와 정말 이들이 폭도인가? 라는 어떠한 사상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인진아를 만나게 되고 또 이때 인진아 성격을 누나가 또 바로 제 성격으로 넘어가나요? 주고받는 게 있는 네,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반대로 이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이제 궁에서 돌담을 쌓는 일을 하시는 아버지예요. 근데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궁에서 일하면서 궁녀로 처음에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일에 너무 노동 착취에 의해서 돌담에 깔려 죽는 그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회의를 느끼면서 그러다가 이제 동학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슬슬 이제 궁에 퍼뜨립니다. 제가 퍼뜨리다가 제가 겪은 이 상황과 시련을 뛰어넘어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 궁을 나가서 다른 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혹은 이제 여기서 스스로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서 궁에서 벗어나요. 궁에서 벗어나서 그 무사들한테 쫓겨서 거의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이 착호갑사 신한이가 저를 구해줍니다. 저를 구해주면서 그때 첫 인연이 돼서 저는 제 스스로 이제 그 동학농민군에 찾아가서 제가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거기에 이제 우연찮게 잡혀서 들어오면서 제가 이 친구를 또 거기서 다시 한번 구해줍니다. 구해주고 결국엔 처음에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저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동학농민 와해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누나는 인진아라는 역할은 혁명투사가 되고자 하는 거고. 그렇게 인해서 결국엔 모두가 혁명투사가 되지만 그 안에서 인간의 갈등 또 사상에 대한 싸움을 할 때 인진아와 한이가 많은 상황들이 생겨나면서 사랑을 이루지도 못해요. 그래서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참 다행이에요. 이제 좀 뭔가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러브스토리를 풀어냈으면 맞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극이 좀 허물어질 수 있는. 근데 이게 의의가 바뀔 뻔했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라는 어떠한 궁금증으로 하기 때문에 또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궁금증을 유발시키기도 하면서 그래서 극이 참 재밌어요. 끈적한 인간애와 가족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정서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정서들이. 사실 또 우리나라 작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면 말하기도 좀 편해요. 대사하기도 훨씬 편하고. 그냥 해석을 해야 되고 다시 이렇게 또 풀어내야 되잖아요. 구수한 또 전라도 네. 되게 사투리가. 리얼한 인간 얘기들이군요.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제 지난해 폭풍 같은 1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과 덧붙여서 이렇게 보면 작품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다가올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뮤지컬이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기도 하지만 굉장히 과장된 표현과 일종의 스토리가 약간 판타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 시각적 그게 커서 좋아하는 장르기도 한데 너무 그렇게만 가는 게 싫은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네. 근데 금강 1894는 사람 이야기고 쉽게 나도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길게 공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보실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거 왜 짧게 할까요?
저기 성남 아티스트 관계자분들이 나와 계신데 왜 짧게 하는지. 도대체 왜일까요? 왜? 그래서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얘기를 정도 들어보시고 요건 나하고 좀 괴가 맞네. 좀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예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23, 24, 25, 26. 네, 딱 맞아요. 4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그 황금 같은 연인 피크에. 정말 좋을 때네요. 네, 너무 좋죠. 크리스마스 연휴 때 공연 하나 본다. 그러면 금강 1894 괜찮습니다. 그럼요. 낮 2시 공연 보시고 저녁 식사하러 가시면 돼요. 좋아요. 왜냐면 다른 뮤지컬들은요. 내년 4월까지 해. 맞아. 4월에 봐. 그럼 되죠. 내년에 보면 되죠. 뭐. 이것도 4번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촛불 집회에 또 열심히 가셔서 이렇게 뭔가 자기가 참여하고 뭐 그거에 대한 추억이 좀 있으신 분들은 뮤지컬을 보시면 또 남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품 보기 전에 혹시 그냥 가서 보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래도 1894를 이해하시려면 어느 정도 이런 정도 알고 오시면 더 좋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저희 워낙 작품이 딱 솔직히 모르고 오셔도 안 보고 가도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가도 돼요. 모르고 오셔도 처음부터 다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만약에 어린 친구들이 본다고 치면 좀 한자와 그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뭐 인내천, 뭐 시천지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런 용어 정도는 어르신들이 좀 가르쳐 주시면 엄마 아이들이 아빠가 가르쳐주고 할 필요는 있겠네요. 인내는 뭐 사람이고 하늘이다라는 것 정도. 그냥 굳이 안 보셔도. 근데 만약에 1%라도 더 이해가 높아지려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만 그 운동 그리고 뭐 실존 인물이다. 정봉준, 뭐 손아준, 김계남이 있고 이런 운동이다라는 것만 정의만 좀 알면 크게 공부하지 않아도 쉽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뮤지컬이 작품입니다. 뮤지컬 금강 1894입니다. 뮤지컬을 보고 요게 기여가 돼서 동학농민 운동이나 우리 이제 근대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오히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더 좋은 계기가 되죠. 네, 어린 친구들한테 진짜 또 큰 공부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연말에 지금 되게 쟁쟁한 뮤지컬들의 약간 그 향연이잖아요. 지금 맞아. 여기저기. 연말에 딱 한 편 보려고 하는데 1894 볼까? 타이타닉 볼까? 빌리 엘리엇 볼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한테 우리 작품 한번 보셔도 괜찮다. 딱 한 가지씩만 매력 포인트 발산해봐 주세요. 그러면. 원색적으로. 애 둘러가지고 멋있게 말씀하지 마시고 요거를 이래서 꼭 봐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봐야죠. 야, 요렇게 찌르면 또. 참, 할 말이 없어지네. 국민이 이 정서를 모르고 연말을 보낼 순 없죠. 네. 안 보면 국민이 아닌 거야, 이제. 아닌 거예요. 안 본 사람 투표하지 마. 우혁 배우께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봤을 때 죄송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조금 더 알고 왔으면 더 몰입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금강 1894에 대해서. 만약에 저처럼 금강 1894가 뭐야? 오십시오.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잘생겼어요. 보러 오세요, 이런 거. 그렇지. 그렇게 되면 뭐 다른 곳으로 가실 분들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져요. 내가 제일 짱이야, 이런 거 없어요. 첫 방에 주연하신 분이에요. 그럼. 13년을 달려오신 분과 첫 방에 주연하신 분이 같이 한 자리에 나옵니다. 네. 충분히 작품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두 분 이제 뮤지컬 배우를 앞으로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나 아니면 나는 이런 뮤지컬 배우로 계속 잘 가고 싶다는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는 모토인데 이래도 저래도 진실하자가 제일 모토예요. 네. 이분 참 대한민국 국민 얘기하시고 진실하자고 하시고 깊이 있게 훅 들어오시는 분이네. 원래 제가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평상시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눈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갔는데 안구 건조증이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제 직업상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남들보다 눈물의 양이 현저히 작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가 없을 텐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배우 타이틀 중에 하나가 진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콧물과 침까지 흘리는 여배우 중에 하나예요. 여배우가 되게 자기 얼굴 신경 안 쓰고 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감정이입이 안 되면 연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연기를 잘 못하고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무대에서. 그걸 제가 못 견뎌요. 혹은 그러고 나오면 도대체 뭘 한 거지? 이런 막 회의감과 자괴감, 창피함에 되게 제가 스스로가 싫어서 스스로가 좀 많이 감정에 이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 정도로 근데 눈물이
그 씬에 시작하면 그냥 눈물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한 게, 와, 내가 원래 눈물이 없는 앤데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하고 있는 거 어느 날 발견하고 평생 이렇게 살자. 평생 이렇게 무대에서 진실되게 하자라는 게 모토예요. 옛날에는 뭐 흔히들 말하는 사람 냄새 나는 배우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말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무대에서 그렇게 실현하기가.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나려면 진짜 사람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가식적으로 포장하는 게 요즘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러지 말자.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되게 가식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있었을 텐데 지금은 대할 때도 되게 제가 표현하고 싶을 때 표현하고 누구든 대할 때 좀 진실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공적이든 사적이든. 네. 근데 제가 항상 무대에서는 죽을 때까지 진실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흔히 선배님들 말씀하실 대로 죽기 직전까지 무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무대 연기 외에 다른 뭐 매체. 영화라든가 드라마나 이런 웰컴입니다. 무대에서 돌아가신다며요? 모든 곳이 무대죠. 않겠다. 모든 곳이 무대죠. 제가 말한 무대는 모든 에브리데. 제가 편협했네요. 그럼요. 인생을 너무 팍팍하게 살아. 연기라 함은 모든 곳에 살 수 있는 것이. 아직 사람이 덜 됐어요, 제가. 우리 안시아 배우님께 조공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면 인공 눈물을 챙겨드려야 되겠네요. 맞춤형으로. 네. 이미 많아요. 이미 많아요. 자, 우리 최우혁 배우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뮤지컬 남자 배우들 중에 되게 많이 어리긴 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오래오래 하자.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좀 포괄적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드는 생각이 하고 싶은 걸 하자. 내가 해보고 싶은 작품을 하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작품이 없으면 오래 쉬더라도 해보고 싶은 작품 그리고 여건에 구애받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 때도. 그래서 그 신념을 지키고 싶고요. 지키겠습니다라기보다는 지켜가면서 늙고 싶어요. 부디 내가 한 말이기에 내가 한 말을 지켜내면서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뮤지컬 지금도 존경하는 선배님들 계시지만 배울 점이 전혀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딱 하나 초역이 됐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딱 갖고 친구들이 그거까지만 꿈을 가져준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꿈을 심어준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저는 참 기분 좋을 것 같고요. 나이가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하자고 하시잖아요. 네. 나 이 작품은 좀 하고 싶다. 이 캐릭터 해보고 싶다라는 게 멀리 생각하지 말고 내년이나 한 1, 2년 안에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속에 둔 캐릭터나 작품이 있나요?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는 잭 더 리퍼 앤더슨이라는 역할도 꼭 해보고 싶고요. 사실 지금 하기에는 어리긴 하고요. 뭐 어떤 마약 중독자 형사 이런 얘기긴 한데 뮤지컬 하기 전에 생각했던 건 사실 잭 더 리퍼 앤더슨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작품이 존재하고 베르테르도 하고 싶고요. 길의 나이드도 언젠간 꼭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너무 많아서 이런 생각이에요. 더 많은 작품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리고 현재 해보고 싶은 것만 해도 내 나이가 벌써 몇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뮤지컬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게 있고 네, 그렇죠. 이번에 놓치면 아무리 빨라도 1년에서 1년 반은 기다려야 되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고 싶어요. 헤드윅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직은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무대 안에서 혼자 덮을 수 있을까? 최후의 기로? 그래서 아직은 사실 무서워요. 홍익대 아트센터에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조정수 선배님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몇백 명의 사람을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이런 움직임으로 사로잡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힘든 일이잖아요. 아마 헤드윅은 앙상블이 따로 없는 걸로. 예. 뭐 이치학 하나. 그렇기 나머지는 때문에 밴드들인데 그분들이야 뭐. 아직은 저한테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 혼자 무대를 지켜낸다는 그 사명감이 너무 무섭습니다. 네. 저는 언젠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느낌이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네. 언젠간 하겠죠? 열심히 한다면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근데 지금은 과연 내가 네. 자, 아무튼 오늘 두 분 모셔가지고 시간이 후딱 갔어. 네, 금강 1894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영화 팟캐스트라 본인들의 인생 영화 요거를 이제 디폴트로 하고 보통 질문을 하고 가거든요. 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은.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그걸 물어볼 틈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작품을 다 마무리하시고 따로 모셔가지고 인생 영화
왜냐면 모두에게 인생 영화가 있잖아요. 그쵸,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는 나의 인생 영화인데 왜 이 영화가 나의 인생 영화다. 그래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모셔가지고. 좋습니다. 아유, 감사하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전화하고 나중에 전화했더니 회사하고 연락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누구? 네. 아무튼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회가 얼마 없으니까요. 딱 4일밖에 공연을 안 합니다, 올해는. 네. 성남아트센터 금강 1894 딱 4일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게시판에 인증해 주시면 저희 또 시원하게 선물 쏴드립니다. 네. 공연 보고 오셨다 그러면 저희가 펜션 숙박권 이런 거 드릴 테니까. 와. 네, 하여튼 많이들 보러 가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 짧게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듣고 오늘을 마무리할까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도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후딱 시간이 지나갔는데 정말 말씀드린 대로 4일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또 언제 또 다시 공연될지 모르니까요. 이번 2017년도에 성남아트센터에 오셔서 뮤지컬 금강 1894 보러 오셔서 저희 최우혁 배우와 안시화 배우의 멋진 연기와 노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사실 왔을 때는 1시간 무슨 말을 하지? 난 했는데. 저도요. 네. 근데 부족하지 않고 참 너무나 재밌는 시간이었고 오늘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라디오 같은 이런 느낌의 마이크에 대고 좀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진행한 것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금강 1894 정말 저조차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작품이었거든요. 1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뭐 1894를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많이 오셔서 17년을 좀 따뜻하게 우리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좀 담아가셨으면 좋겠고 최고의 18년을 보내기 위한 17년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공연 끝나고 두 분을 지혜영 코너에 인생 영화 특집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